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수의 해외 영업 지원자분들이 갖는 그런 오해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아울러 그 전에 간략하게 제가 왜 채널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런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만 저는 해외 영업 직무를 이제 선택을 하고 취업 준비하던 시절에 이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첫 번째는 다른 경쟁자들은 어떠할까? 이게 사실 뭐 서로 공유 없이 나만 내 것만 준비하고 절대 공개 안 할래. 그다음에 뭘 얻어야지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윈윈이라기보다는 서로 얻을 거 아무것도 없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도 항상 취업 준비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이 스터디원들끼리 많이 공유를 해라. 서로 비교 분석도 해보고 해봐야 내 자신의 위치도 알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기도 하고 서로 비교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답변 영상을 드릴 때 공개해도 되냐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결정하기 힘드셨을 텐데 잘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만큼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많은 그런 정보들을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 영업에 딱 전문적으로 포커스된 컨텐츠들이 좀 부족했고 너무 좀 원론적인 얘기. 그다음에 이제 취업 컨설턴트 분들은 이제 거기에 전반적으로는 전문가이실지 몰라도 해외 영업 현직에서 일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는 현직자들의 얘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그 간격이 이제 먼 사람보다는 나보다 한 한두 살, 두세 살 많은 형들의 얘기가 저한테 정말 많이 와닿았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다수의 해외 영업 지원자분들 뭐 절대 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 표본 집단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봐왔던 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외 영업 나 어학 좀 있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근히. 뭐 물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주재원이시거나 뭐 사업을 하셔서 해외에서 이제 몇 년 체류를 한 거예요. 해외 체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국제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로컬에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로컬에 다녔으면 뭐 현지어도 잘할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로컬을 다녔다면 중국어를 잘할 수 있겠죠. 뭐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면 뭐 중국어도 잘할 수 있겠지만 또 영어도 기본적으로 다들 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갈 때 당연히 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능을 쳐서 가기보다는 이걸 잘 살려서 특기자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학교 때 하다가 물론 이때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사실 대학 생활 뭐 좀 즐기다 보면은 금방 졸업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취업을 걱정하게 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뭔가 따로 준비한 게 없는데 근데 난 어학은 정말 좋아. 그리고 내 해외 경험도 있네. 그러면 한번 찔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혹은 뭐 우리가 일할 그곳의 팀장, 선배들의 입장에서 자,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 친구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영업은 전문성이 없는 직무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이공계 관련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법률 지식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해외 영업은 일단 가서 배우면 돼요. 어학 좀 어느 정도만 의사소통을 할 줄 알고 기본적인 소양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자기가 얼만큼 배우느냐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이후의 커리어가 어떻게 짜여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기본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뭐 좀 시간이 문제입니다. 뭐 적응하다 보면은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뭐 그때 또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해외 영업을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해외 영업을 내가 하고 싶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이 돼 있고 정확히 뭐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위해서 해외 영업을 위해서 쌓아온 그런 커리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직업적인 커리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스펙이라든지 어떤 일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력서나 자기소개를 할 때 그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이걸 정말 하고 싶구나.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뽑는 입장에서도 얘는 그냥 건드린 것 같고 고스펙이긴 하는데 얘는 살짝 얘보다는 뭐 근래도 해외 영업 자체에 워낙 관심이 있었구나 하다 보면은 제가 고용주라면 이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왜냐? 안 나갈 테니까. 해외 영업의 워라밸은 제가 뭐 회사를 하나밖에 안 왔지만 뭐 제 팀에서 일하던 선배가 이직을 했는데 뭐 똑같이 해외 영업입니다. 더 좋은 회사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뭐 더 힘든 경우도 있고 애당초 해외 영업에 있어서 워라밸은 다른 직무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내가 왜 하고 싶은지 이걸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나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나중에 가서 설령 붙었다 하더라도 뭐 때려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더 복잡히 꼬이는 거고요. 회사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관성, 경험의 일관성 이런 거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 좋은 스펙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은 좋은 스펙인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될지 그냥 한번 찔러볼까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 원하나? 왜 원하지? 그리고 난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지? 라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신감 부족입니다.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취업이 뭐 게임이나 수능 공부 느낌으로 이해를 해서 자격증에 계속 매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이 910인데 남들은 해외 영업 다 950 이상, 980, 990 뭐 다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그 피 같은 한 달, 두 달, 세 달의 시간을 이 토익 공부하고 있는데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어학 다른 제2 외국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무역 관련 자격증. 물론 그 마음은 저도 준비를 해서 압니다. 이거 하나 탁 쌓아놓고 이거 하나 탁 쌓아놓고 쌓아놓으면 뭔가 이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부는 베이스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뭐 토익이라든지 오픽이라든지 일정 이상의 성적이 되어야 하고 뭐 없는 거보다는 낫죠. 다다익선이라고 무역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3학년 후반이나 4학년 그다음에 이 취준 딱 닥쳤을 때 이거를 이제서야 준비한다면 제가 보기엔 좀 늦습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 경험을 조금이라도 아무 거라도 뭐 해외 영업에 관련된 거면 금상첨화죠. 그런 경험을 조금이나마 더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해외 체류 경험, 교환학생은 매력적인 스펙일까에 대한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중문과를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대학교 이제 2학년 끝나고 3학년 들어가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래 내가 중국 가서 중국어 바싹 해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뭐 영미권 가서 이거 싹 끌어올리면 야 중국어 영어 둘 다 괜찮게 하면 좋은 스펙 아닌가? 그리고 내 학교가 뭐 그래도 뭐 스카이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 괜찮고 야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내 교환학생 경험이 있잖아. 내 해외 체류 경험이 조금씩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일단 교환학생이나 해외 체류 경험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학생 때 해외 체류 경험일 때 이거를 주 메인으로 해서 내 자소서와 면접, 내 자기소개 이런 거에 녹인다?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만의 유니크한 나만의 특징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똑같이 교환학생을 해도 밀도 있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냥 허송세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도 있게 지냈다면 어떻게 밀도 있게 지냈는지, 내가 뭔가 어떤 단체에 활동을 했다던가 뭐 단순히 그냥 교환학생을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밀어붙이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교환학생이나 어디 여행 오지를 갔다 하는 거 요즘에는 그냥 다 어디 놀러 갔다 왔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죠. 교환학생을 그냥 갑자기 뭐 3년을 때렸다? 이러면 그냥 얘 놀았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정말 교환학생만 했다면요. 자, 네 번째는 이 해외 영업이 주로 이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게 한 요 정도 구조가 되겠죠. 근데 저도 예전에는 대기업 종합상사를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지원을 했었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뭐 어른들이 이쪽이 낫다 하셔서 저는 이쪽을 택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워라밸이라는 측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제조업 해외 영업 회사들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종합상사는 자기의 제품이 없습니다. 제조업 회사는 자기 제품이 있죠. 그러면 어떤 영업이 훨씬 더 쉬운 영업일까요? 물론 쉬운 영업은 없겠지만, 자, 종합상사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닌 이거를 아웃소싱, 뭐 소싱을 해가지고 여기다 파는, 소위 말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기존의 구조였죠. 그 다음에 요즘 될 게 뭐 돈벌이가 없으니까, 왜냐면 얘네가 직접 팔거든요. 이제 이 제조업들이 직접 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뭐 이런 거 프로젝트 뭐 EPC로 나가겠다 이러는데 부족한 회사들도 많죠. 그 다음에 뭐 정 안 되면 뭐 여기서 수수료 떼먹기 뭐 그런 걸 하는 거고,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개발하겠다,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제가 회사 와서 느낀 건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준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정말 멋있어, 최고야. 그리고 여기에 가는 지원자들 정말 고스펙들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멋있어 보이지만 막상 회사를 이제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을 중에 을, 병, 정. 그렇기 때문에 고생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워라밸적인 측면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난 정말 일 배우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삶과 일이 어느 정도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원할 때는 두 개 다 폭넓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